자, 8월 17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서울 경마는 이제 지난주 휴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출전 두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야간 경마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야간 경마를 좀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뭐 일정상 야간 경마도 시작이 되고 상당히 글쎄 저는 올해를 이렇게 보면 서울 경마의 이 경마 진행이 상당히 좀 매끄럽지는 못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도 어쨌든 뭐 경마는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출전 두수, 금주는 출전 두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늘 그렇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토요 경마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가 상당히 좀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예상과 달리 가게 되면 저배당 일색으로 갈 가망이 좀 높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좀 배당은 나올 것으로는 보이는데 어쨌든 한 주 휴장을 했다라는 거 그 점도 조금은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편성 뭐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2세 루키 경주의 특징은 하루하루 마필들이 다르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보여줬던 뭐 데뷔 전에 보여줬던 모습이라든가 또는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모습, 그 모습만을 놓고 생각하기에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상태라든가 이런 체크도 좀 필수로 봐야 되고 또 어느 기수가 어느 마필에 이제 기승을 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간단하게 뭐 예상을 보자면 1번 게이트에 있는 대승마 그리고 7번 게이트에 있는 태평 레전드 이 두 마필이 앞선 장악을 하고 나가고 거리 경험 있는 5번마 브리도 트로피 정도가 앞선에서 이제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9번마 안양기쁨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자, 8번마 스마트 뮤직이 데뷔 전에 나오는데 뒷심은 좀 있어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가 될 수밖에는 없는데, 자, 문제는 1번마 대승마입니다. 최보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1번 게이트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최근 두 번에 보여준 걸음으로 순발력은 있지만 막판 탄력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좀 앞선 전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좀 유리한 전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마가 되는 거고 7번마 태평 레전드는 지금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데뷔전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좀 어느 정도 앞선 붙여가는 걸음을 좀 보이리라 생각을 했는데 경주의 흐름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자, 이번 그 직전 데뷔전 7월 6일 경주에 나왔던 마필들은 제가 이날도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때 출전했던 마필들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내년 이제 3세가 되면서 서울 경마장에서 활약할 마필들이고 여기에 뭐 한센스타라든가 큐피드 뭐 이런 마필들은 이제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 지금 출전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경주의 흐름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태평 레전드의 입장에서도 못 뛴 기록은 아닙니다. 1초 7에 주파를 했기 때문에 못 뛴 기록은 아니지만 원체 편성이 조금은 강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편성에서 앞뒤가 다 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태평 레전드가 1번이 대승마가 선행을 가는데 이제 외곽에서 어깨 짚고 가는 전개를 만약에 펼쳐서 3, 4코너 지점에서 1번 대승마를 넘어서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인기마인 대승마의 전개가 조금은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여기에 5번마 브리도 트로피 이 마필도 지금 두 번을 뛴 마필인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데뷔전에서 상당히 늦발을 했죠. 늦발을 하면서 경주를 망쳤던 마필인데 직전 7월 27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출전한 경주에서
이제 순발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필에 어떤 변화가 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 마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마필 중에서 1200m 경주 거리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이 마필만 지금 1200을 뛰어봤기 때문에 경주 거리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개로서는 저는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안양기쁨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뭐 데뷔전의 모습을 보면 그때 대승마와 같이 뛰어서 약 한 2마신 3마신 정도 차이를 보였었는데, 뒷심은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조교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으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면, 저는 글쎄요, 직전 데뷔전에서의 아쉬움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빠르게 붙일 가망이 있다. 그리고 조교 모습을 봤을 때 좀 마필의 변화가 왔다. 마필의 변화가 왔다면 순발력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8번마 스마트 뮤직이 이제 데뷔전인데 뒷심은 있어 보입니다. 뒷심은 있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마체가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붙여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과연 그랬을 때 힘 한 배가 될 수 있느냐. 아마 현장에서 이 마필의 마필 상태는 꼭 좀 체크는 해보셔야 될 텐데, 마체가 작다는 게 조금은 아쉽고요. 제가 좀 엉뚱하게 보는 마필은 이 6번마 엘도라도 놀보입니다. 아마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지막 뒷심은 좀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자, 주행심사를 2번을 뛰었는데 7월 11일 주행심사는 뭐 능력 미달이 나왔던 경주고, 직전 경주의 모습은 좀 어느 정도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한 그런 전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심사답게 통과의 의의를 두고 뛴 그런 경주라고 보이고, 이번 경주 장추열 기수라면 1번마 대승마, 7번마 태평 레전드, 5번마 브리도 트로피, 이런 마필들이 빠르게 튀어나갈 때 바로 옆에 붙여서 선입권 꽃자리를 차지하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저는 6번마 엘도라도 놀부로 보여집니다. 물론 데뷔전을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떤 강한 기대를 갖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세마 경주입니다. 이세마 경주에서는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좀 공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입상 가능마로요. 9번마 안양기쁨, 7번마 태평 레전드, 5번마 브리도 트로피,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엘도라도 놀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 인기 많은 1번마 대승마를 뒤로 돌리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국산마 6등급에서 조금은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이렇다 할 뭐 발전 기대치가 높고 뭐 이런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형구는 좀 벗어날 수 있는데 뭔가 마지막 끝걸음이 좀 아쉬운 그런 마필들의 한판 승부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배당판이 딱 열리면 뭐 인기마는 정해지겠죠. 인기마는 정해지겠지만 그 인기마들을 좀 강하게 믿기는 좀 어려운, 다시 말하면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좀 특이한 마필이 지금 한 마리 출전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이 7번마 어메이징 스타, 직전 경주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군을 해야죠. 이게 7월 1일자로 승군이 됐던 마필입니다. 국산마 5군으로 갔던 마필인데, 이 경주에서 이제 금지 약물 복용이 나왔죠. 물론 뭐 그 약물이 치료용 목적이긴 하지만 금지 약물 복용이 나오는 바람에 승군이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산마 6군 경주에 나서는데, 자, 근데 저는 참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국산마 6군에서 어쨌든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그 전에도 착승권에 꾸준히 들었던 마필. 다시 말하면 국산마 6군은 자력으로 충분히 벗어나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근데 직전에 금지 약물이 나왔으니까 승문을 취소를 한다. 그럼 다시 또 국산마 6군. 그럼 국산마 5군에 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국산마 6군에서 이 어메이징 스타가 뛰는 게 상금벌이 하긴 더 쉬운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제재냐? 저는 이 점이 조금 그래요. 그러면은 상금벌이를 좀 더 쉬운 데서 국산마 5군보다는 국산마 6군이 더 쉬우니까 여기서 상금벌이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재가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혜택입니다. 근데 이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에 인기만데 그러면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죠.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본다면 당연히 입상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경주에 이마필이 또 입상을 하게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 이러면 또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변성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보시면 이 1번마 머니터치, 6번마 영원포텐, 7번마 어메이징 스타, 이 세 마필이 선행을 가면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여기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죠. 2번마 스터닝 서브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33조 서인석 마방에서 스터닝 서브하고 어메이징 스타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동반 이상도 가능하죠. 어메이징 스타가 선행을 가고 스터닝 서브가 따라가는 전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스터닝 서브가요 계속 인기만입니다. 계속 인기만데 뭔가 한 발이 아쉬운 마필입니다.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편성에선 되겠지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좋은 성적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인기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스터닝 서브는 자주 추천을 했던 마필인데,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는 추천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험한 인기마고 선입권 전개 후에 막판 탄력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 마필이 결정력은 좀 부족한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세 마필, 이 세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선에서 그냥 따당으로 경주가 끝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럼 또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뭐냐? 제가 보는 마필은 이 10번마 위드 디스크로입니다. 출발이 문제인 마필이죠.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두 번뿐이 안 뛴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은 분명히 남아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막판 뒷심 탄력은 분명히 좋아요.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제 초반에 어떤 전개를 펼칠 것이냐인데, 저는 이번 경주가 그렇게까지 경주의 흐름이 빠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조교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맛 체형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띄워줄 수 있는 걸음, 거기에 경주 거리를 늘린 게 어떻게 보면 10번마 위드 디스크로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앞선을 갈 수 있는 세 마필, 1번마 머니터치, 6번마 영원포텐, 7번마 어메이징 스타, 이 세 마필이 앞선에서 이제 치열한 선두 경합을 벌이고, 10번마 위드 디스크로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위드 디스크로, 7번마 어메이징 스타, 1번마 머니터치,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영원포텐,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인기마인 2번마 스터닝 서브를 뒤로 돌리는 변성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원분 안말 경주고요.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저는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그런 마필들의 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입상에 성공하느냐, 이거를 쉽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경주.
그리고 축마 잡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능성을 보고 잡는 거죠.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위너스 퀸과 4번마 메타, 현재 보여진 모습으로는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고 여기에 1번마 다이아 룩이라든가 7번마 옥천 윈스타, 그리고 8번마 호세 정도가 선의권에서 초반 강하게 앞선의 마필을 좀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2번마 메가스텝이 막판 탄력, 그러니까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물론 제가 이렇게 질주 전개를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솔직히 신마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전 횟수가 많은 그런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느닷없이 어떤 마필이 예상 외에 기습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 후보마가 뭐냐면 이 7번마 옥천 윈스타입니다. 자, 직전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에서 선의권 전개 후에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3차 기수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2세 마필인데, 저는 좀 싹수가 있어 보이는, 다시 말하면 발전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선입도 되지만 여차하면 2억 기수의 특성상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경주의 6번마 위너스 퀸이라든가 4번마 메타가 보여준 모습으로는 순발력은 상당히 좀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선행 경합을 만약에 한다, 그러니까 옥천 윈스타가 스타트가 딱 됐을 때 앞선에 갈 수 있다면 밀고 나가서 선행을 가야 되지만, 만약에 위너스 퀸이나 메타와 경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초반에 힘한 배를 위해서라도 경합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게 낫다라고 보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저는 되는 마필로 보는 게 이 7번마 옥천 윈스타고요. 8번마 호세가 인기권에서 약간 밀려 있습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헤리카 신기수가 기승하고 인기 1위였는데 졸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땐 스타트가 아예 되질 않았어요. 이때 옥천 윈스타와 같이 뛰었는데, 어쨌든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 다시 말하면 혈통적 기대치를 갖고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도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번마 호세도 초반 스타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선의권 자리만 잘 잡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막판 근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로 보이고 있고, 이번만 메가스텝은 솔직히 저는 자력 승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자력 승부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만약에 앞선에서 치열하게 막 경합 상황이 일어나서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끝걸음이 좀 무뎌지는 앞선의 마필들이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근성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2번마 메가스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에 의해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제가 특성이 선행마보다는 선입취권의 마필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2번마 메가스텝 이런 마필들이 좀 입상하기를 좀 많이 바랍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마는 선행만 노릅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고, 여기에 그 9번마 간다고가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보면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이긴 한데, 거꾸로 얘기하면 임팩트가 없는 거죠. 뭐 순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막판 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더 뛰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한 번뿐이 안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인기마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전개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선에 가기도 그렇고 뒤에서 이 간다고만큼의 탄력을 갖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간다고는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 서울 경마의 마필들의 인기마 중에서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는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제 승부에 있어서는 좀 좌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 저는 9번마 간다고가
좀 임팩트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자 6번마 위너스킨이 직전에 선행을 가고 그냥 무너졌던 마필인데, 자 1번 게이트에서 나왔던 마필이죠.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지금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 상위군과 병합을 하면서 지구력을 보강하는데 아직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만약에 이 6번마 위너스킨이 단독 도주를 간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잡을 말도 별로 보이지는 않는 그런 변성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향후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이 7번마 옥천 윈스타 이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고, 이 마필이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마필들의 이 성적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개의 충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옥천 윈스타, 2번마 메가스텝, 그리고 8번마 호세, 이게 복병마로 6번마 위너스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변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한마디로 혼전 경주입니다. 이 뭐 혼전 경주가 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일단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많으면 혼전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출나게 뛰어난 선행마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다 엇비슷하다 그러면은 혼전 경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죠. 선행마가 엄청 많은 경주입니다. 자, 1번마 쇠약꽃도 선행마, 2번마 라운드 클리퍼도 선행마, 휘파람도 과거에는 선행을 갔던 마필, 4번마 나울인디도 선행마, 5번마 엘리트 로얄 선행마, 6번마 정성 바이스도 앞선 가는 마필. 여기에 또 외곽에서는 뭐 10번마 차돌론은 지금 이제 선입으로 완전히 좀 각지를 변경을 했고, 11번마 거센 여제가 직전에 느닷없는 앞선 전개를 했고, 그러니까 선행마들이 안쪽 게이트에 엄청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마필들이 앞선에 갈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러면 앞선에 간 마필들이 그럼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좀 빠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붙여서 가는 마필들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번 경주를 좀 어렵게 보는 이유가 이 1번 게이트에 있는 쇠약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지금 6세마입니다. 27전을 뛴 마필이고요. 기본적인 순발력은 막강하지만 이제 노쇠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마필. 다시 말하면 뒷심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마필을 주목하냐면, 이 마필이 입상을 한다가 아니고요, 게이트가 좋기 때문에 뭐 오수철 기수 되든 안 되든 앞에 치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변수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5번마 엘리트 로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순발력도 있고 꾸준함은 갖고 있습니다.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는 있지만 꾸준함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부담 중량이 플러스 2가 됐습니다. 앞말의 선행마, 근데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그러면 결국은 전개를 어떻게 탈 수 있느냐인데, 5번마 엘리트 로얄이 여기서 만약에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저는 솔직히 이 부담 중량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인기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5번마 엘리트 로열을 이번 경주에서 추천을 안 할 건데, 그 이유는 전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마필이 선행을 못 가고 앞선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 부담 중량이 말 그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에 있어서 만약에 5번마 엘리트 로열이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이 5번마 엘리트 로열을 축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경주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1번 게이트에 있는 쇠약꽃도 빠르고 4번 게이트에 있는 나올인디도 직전 경주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고, 그러면 5번마 엘리트 로열이 잘못하다가는 3선 정렬에 외곽에 있는 이 6번마 정성 바이스까지 밀고 나오게 되면
어려운 전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부담 중량이 정말로 말 그대로 부담스럽다. 그래서 전개가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기 마임에도 불구하고 5번마 엘리트 로열을 좀 뒤로 돌리는 경주고요. 어쨌든 이런 경주라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개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보는 마필이 2번마 라운드 클리퍼와 8번마 손에 손잡고입니다. 자, 2번마 라운드 클리퍼는 이제 꾸준함은 갖고 있는데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내고 있다. 그리고 앞선에 붙여 뛰는 마필이면서 막판까지 끈끈하게 자기 힘을 내고 있다라는 게 장점인 거고, 자, 8번마 손에 손잡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뭐 아니면 도입니다.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보여준 모습이라면 마필의 능력이 있는 마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 경주에 보여준 모습이라면 분명히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의 전개를 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번에는 어떤 전개를 탈 수 있느냐인데, 저는 김효종 기수가 꾹 참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막 싸우고 이런 전개가 아니고 꾹 참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막판 탄력, 근성을 보일 수 있고, 이번 경주는 앞선이 많이 뭉쳐버릴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분명히 한 번의 타이밍은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자, 11번마 거센여제. 데뷔전에서 이제 호세를 물리치고 어떻게 보면 깜짝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인기 5위권의 마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5군 승군전에서 이제 무너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김정준 기수가 오버페이스를 했다라고 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센여제라는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꾹 참고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써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너무 초반에 앞선에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힘 한 배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막판 뒷심 걸음이 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외곽 게이트 그리고 안 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작전을 세워야죠. 차분하게 따라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손에 손잡고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11번마 거센 여자가 직전 경주에 무너졌는데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마필이냐?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 추입 탄력은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앞서는 마필들 중에서 버틴다면 정말 기습적인 선행을 나갈 수 있는 4번마 나올인디 정도가 선행을 가면 버틸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제 예상대로 들어오려면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라운더 클리퍼, 8번마 손에 손잡고, 11번마 거센 여제,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나올인디,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마 5등급의 중하위급 정도 편성이라고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선행마가 딱 눈에 안 띄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저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이 2번마 꿈의 향기가 선행마 없는 편성에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7번마 천운총 정도가 좀 앞선에서 좀 버텨보기를 노리긴 하겠지만, 이제 5세 안말 43점까지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마필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마 꿈의 향기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 할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미르탈 못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이 1번마 퍼플시나 이 마필도 막판 뒷심 있는 마필이고, 8번마 PNS카가 계속 꾸준히 착수권 언저리를 맴돌면서
막판 탄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자, 공교롭게도 둘 다 사조 박윤규 마방에서 동반 출전을 시킨 말인데 둘 다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주 주기가 아무래도 조금은 빨라졌다라는 게 이 1400m 경주 거리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 두 마필을 비교를 하자면 저는 1번마 퍼플 신화가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단 뭐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퍼플 신화의 상태가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데, 제가 이번 경주 좀 재밌게 보는 말은 이 5번마 태평무입니다. 편성표를 딱 받았을 때요, 이 9번마 장흥 클래스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마필은 그냥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내는 마필이고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m라는 경주거리가 어쩌면 이 장흥 클래스의 입장에서는 좀 어울리는 경주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번만 꿈의 향기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한다면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 막판에 앞선의 마필들이 좀 무뎌질 가망도 높고, 그러면 장흥 클래스가 주특기 외곽에서 휘감고 들어가면서 막판 탄력을 볼 수 있는 저는 그런 편성이다라고 보기는 했는데, 조교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조금 약해 보이고 기수에 대한 믿음도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제가 이번 경주에서 추천은 안 할 건데 현장 상태 체크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태 체크를 꼭 하셔야 될 마필이 이 8번마 PNS카하고 9번마 장흥 클래스, 이 두 마필은 현장 상태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까지로는 이 두 마필까지 보기에는 너무 이 말 정말 다 와야 됩니다. 자, 이 5번마 태평무는 승군하기 전이죠. 국산마 5군에 오기 전에 국산마 6군에서 제가 한번 강하게 추천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다 되는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임팩트는 없고 이런 마필인데, 이런 느낌의 마필들의 적정거리가 저는 1400이라고 봅니다. 근데 5번마 태평무라는 말 자체가 뭐 강하다, 능력 있다, 이게 아니고 이번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1400m 경주거리가 5번마 태평무 입장에선 좀 어울릴 수도 있다. 거기에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여차하면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끈끈하게 버텨낼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저는 전개로서 5번마 태평무가 좀 버텨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마필은 앞선을 갈 수 있는 2번마 꿈의 향기, 그리고 선위권에서 좀 버텨볼 수 있는 5번마 태평무, 막판 탄력 보일 수 있는 1번마 퍼플신화, 이 정도를 보고 있는데,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3번마 프린스데이입니다. 자,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4번의 출전에서 2착 2번, 아직 우승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자, 레이스데이의 장마입니다. 저는 이 혈통적 기대치, 경마는 혈통의 경주다라는 거를 상당히 저는 좀 믿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린스데이가 비록 직전 승군전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1400m 경주에서는 오히려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 그리고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그러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프린스데이고, 여기 나와 있는 11마필 중에서 그래도 장래 발전 기대치를 생각을 한다면 3번마 프린스데이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마필이죠. 이 4번마 청해저일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복마를 믿고 배팅하기는 어려운 데다가 이 마필은 좀 만약에 앞선이 빠르게 되면 좀 허팀만 쓸 가망이 좀 높은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늦발을 했을 경우에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경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프린스데이, 2번마 꿈의 향기, 5번마 태평무, 그리고 북병마로 1번마 퍼플신화, 이 4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현군에서 조금 정체기를 보이고 있는 마필과 그리고 이제 5군에서 승군을 한 승군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 이렇게 보여지는데, 입상을 할 수 있는 입상 가능마들이 다수 포진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최근의 상승세의 모습을 더 강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관록을 볼 것이냐,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바닥권 추임만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1400m 경주긴 한데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그러니까 아주 경주가 빠르게 흘러갈 그럴 경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앞선에서 전개를 해야지만 승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들, 예를 들면 이 9번마 템베거라든가 11번마 슈팅 리버스, 이런 마필들은 조금 고전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추입이 되는 주로라면, 당일 현장 주로가 추입이 가능한 주로라면 이런 마필들도 봐야 되는데, 여기 이미 나와 있는 마필들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다 입상 가능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저는 승군전의 세 마필이죠. 1번마 탱탱볼, 2번마 명진불패, 3번마 블랙스패터, 이 세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다 승군전이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승군전의 부담이라는 것도 어차피 있기는 한데 발전 기대치라는 게 있죠. 자, 1번마 탱탱볼은 지금 16주 만에 출전입니다. 그러니까 출주 주기가 상당히 길어졌다.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아쉬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선추입이 다 되는 전개 2점, 발전 기대치까지 다 갖고 있는 마필, 그리고 마필이 주행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정말 탱탱볼처럼 탱탱 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도 계속 더 뛰어줄 마필로 보고 있고, 승군전이긴 하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2번마 명진불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추임마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선입권 언저리에서 막판을 노리는 마필입니다. 막판 근성은 분명히 지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생각보다 강자 틈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고 강자와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 2번마 명진불패가 일반 경주라면 언제든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이 지금 탱탱볼이 원래 계속 박태종 기수가 기승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박태종 기수가 지금 명진불패로 와서 앉았고 탱탱볼에는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의 뜻이냐? 그렇긴 한데 박태종 기수가 저는 웬만하면 탱탱볼을 탈 줄 알았는데 명진불패로 왔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기대마죠. 3번마 블랙스패터. 4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한 마필인데 그게 최근 두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국산마 4군 승군전이기 때문에 편성은 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이 마필이 국산마 5군 시절, 6군 시절에 싸웠던 마필들이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블랙스펙터라는 마필은 마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국산마 4군 정도까지라면 근성으로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번마 블랙스펙터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 이외의 마필들은 솔직히 이번 경주에 아마 최고 인기마가 7번마 더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마필은 현장 상태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11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 아주 뛰어난 성적은 아니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통하는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전개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승부를 보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거기에 부담 중량도 4.5가 올라가서 한계 57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직전 경주에 좀 잘 뛰었다, 그런 점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이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들의 기세가 무섭기 때문에 이 더 플레이어가 과연 이 마필이 지금 안고 있는 인기도만큼의 그 정도의 좀 메리트를 갖고 있느냐는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더 플레이어도 앞선을 가거나 또는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포지션이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마필의 기본 능력으로는 1번마 탱탱볼이 가장 좋은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는 보고는 있는데 관록이라는 것도 무시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탱탱볼, 3번마 블랙스패터, 2번마 명진불패, 그리고 복병마로 이 7번마 더 플레이를 추천을 하는데 이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충마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제외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간단히 생각하면 1번마 스포르차, 2번마 TC 패밀리, 그리고 8번마 서울 최강자, 11번마 베스트대로 이 네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고 여기에 5번마 트라움퀸, 10번마 드림리치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혼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뭐 4번마 창조의 아침이나 7번마 용비불패 뭐 이런 마필도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닌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 저 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1번마 스포르차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이동화 기수가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역시 갔던 마필인데 스타트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갔는데 외곽 쪽에 그러니까 옆에 포지션에 상당히 좀 발빠른 마필들이 있다 보니까 뚫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쪽 주로에 갇히는 상황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 직선 주로에서 안쪽 주로, 이 당시는 안쪽 주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쪽 주로에 갇히면서 막판 탄력을 붙여보려고 했지만 마필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1번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2번 게이트에 있는 TC 패밀리가 좀 발빠르기는 하지만 1번마 스포르차가 조금 강하게 추진을 한다면 좀 자유스러운 선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힘한 배를 하면서 자기 전개를 탈 수가 있다면 직전 경주 한번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좀 좋은 전개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1번마 베스트대로가 과연 지금 외곽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마필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가 전체적으로 전개에 있어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마필이 1번마 스포르차와 함께 순발력은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마 스포르차가 튀어나갈 때 외곽에서 휘감고 들어올 수 있는 말이 11번마 베스트대로.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 이 1번마 스포르차 그리고 2번마 TC 패밀리 11번마 베스트대로 이 세 마필이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11번마 베스트대로가 3, 4코너에서 2번마를 넘어서서 1번과 어깨 짚어갈 수 있다면 두 마필의 동반 이상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3코너를 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베스트대로의 힘한 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오히려 베스트대로가 스포르차를 넘어서 간다면은 베스트대로는 막판까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곽에 있다라는 불리함은 있지만 마필이 지금까지 뛰어온 걸음으로 봤을 때는 앞뒤가 다 되는 걸음을 보이고 있고 8번마 서울 최강자가 아마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고 거기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에 우하센을 이기면서 이제 2착에 성공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 최강자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마필은 좀 위험한 인기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가 우하센이 스타트가 안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삐끗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9번마 서울 최강자가 어떻게 보면 좀 손쉬운 마필, 좀 능력 없는 선행마를 앞에 놓고 편안한 전개를 했던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는 이 8번마 서울 최강자가 일단 위치를 어디 잡아야 되느냐, 이 마필도 좀 앞선을 가야지 유리한 마필인데 위치를 잡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판에 뭐 막강한 탄력을 갖고 있냐면 저는 그렇지도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8번마 서울 최강자가 어쨌든 이제 혼합군 경주에 나와서 외산마와 지금 붙어보는 건데 만만치 않은 전개, 거기에 지금 인기마기 때문에 이마필이 누리고 있는 인기도만큼의 과연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선행마 이외에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이 5번마 트라움퀸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이제 깜짝 웃음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배당을 좀 안고 들어왔던 마필인데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가 앞선이 좀 무너지는 마필이었거든요. 무너지는 그림이었거든요. 이때 뛴 마필이 뭐 스포르차 이런 마필이 뛰어서 무너졌던 겁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도 그런 앞선의 마필들 스포르차나 베스트대로가 쉽게 무너질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오엄마 트라움퀸이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저는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 보이는데 초반에 어느 정도 거리차를 두고 갈 것이냐입니다. 만약에 초반에 많이 앞선의 마필들이 상당히 강하게 빼버리면 5번마 트라움퀸이 막판에 허침만 쓸 가망이 좀 높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 마필은 지금 휴양 이후 직전이 이제 휴양 복귀 전에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죠. 이 마필도 스타트가 잘 안 되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 좀 스타트 있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원래 이번 경주 편성표를 딱 보고 전개로 가장 좋아 보였던 마필은 이 10번마 드림리치였습니다. 어쨌든 이 마필은 뭐 앞뒤가 다 되는 걸음걸이도 갖고 있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약간의 좀 기복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가 앞선이 강하게 경주를 좀 끌고 갈 가망이 높은데 경합 상황이 나올 가망이 높다면 10번마 드림리치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교가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번 경주를 대비한 모습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대비를 한 것이냐, 이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개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저는 최선의 승부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번마 드림리치가 전개로는 상당히 좀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뒤로 돌리지는 못하는 마필이죠.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에 인기마인 8번마 서울 최강자를 뒤로 돌리고 좀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과 함께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앞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한테도 기회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자, 일단은 저는 전개가 좋아 보이는 이 10번마 드림리치, 그리고 11번마 베스트대로, 1번마 스포르차, 그리고 복병으로 5번마 트라움퀸,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0번마 드림리치는 현장 상태입니다. 이 드림리치라는 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교를 강화시키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는 그래도 좀 약해 보여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한데 현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마필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좀 정해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거의 다 선행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국산마 3군에 단거리 나오는 마필, 그럼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순발력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무지막지한 막판 탄력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경주에서 이제 그 혼전도 높은 편성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번 경주가 혼전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이 다 입상 후보마입니다. 그러니까 다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은 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순발력 막강한 마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잡기도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아마 인기 1위가 될 가망이 좀 높은 마필이기는 한데 딱 한 마리만 추천합니다. 이 4번마 미라클한가. 과연 이 마필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인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4월 14일 경주에 뛰었던 마필들은 무조건 다 강하게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직전 경주의 이 미라클 한강이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가는 전개까지는 좋았는데 막판에 걸음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때 이 미라클 한강을 강하게 추천을 하면서 터프맨과 영광의 월드 딱 이렇게 추천했던 경주입니다. 그런데 미라클 한강이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이때 결과를 보면서 글쎄요, 그러니까 너무 믿어서 그런가 미라클 한강이 이렇게 무기력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마필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더 뛸 거름 있고 이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선행마가 엄청 많은 경주의 흐름이 빠른 경주인데 따라갈 능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4월 14일 경주가 경주의 흐름이 엄청나게 빨랐던 경주입니다. 빈체로 카발로, 뭐 지구라트, 블루레몬 이런 마필들이 막 경주를 끌었던 경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랐던 경주에서 막판 근성으로 3차까지 갖다 댔던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전에서는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4번마 미라클 한강이고 여기에 뭐 믿고 보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은 인정을 하는데 솔직히 나머지 마필은 현장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선행마기 때문에 1번마 은혜도 순발력은 엄청나게 빠르죠. 물론 마지막 지구력은 좀 약하긴 하지만 순발력으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고 이 마필이 경주를 주도하게 되면 나머지 마필들의 전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2번마 청파의 꿈은 기복이 있는 마필이고 7번마 광양의 뜸은 지금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감량 이점이 너무 좋죠. 근데 이 마필도 앞선을 가면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라운드 하이맨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국대 파이터까지 나왔고 여기에 컴플리트 캡틴 직전 경주 우승했던 11번마 자이언트 킬링 자이언트 킬링은 외곽에 부담점이 너무 올라갔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솔직히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마필 9번마 국대 파이터와 4번마 미라클 한강 이 정도로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국대 파이터가 단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선행 일변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선행은 아니지만 그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마필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점이 좀 아쉽기 때문에 자, 저 서울 8경주는 저는 이 4번마 미라클 한강 이 한 마필만 딱 추천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에서 결정을 하거나 너무 구멍수가 많아지게 되면 관전하는 경주가 돼야 될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9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인기만 선에서 끝난다는 거죠. 이제 강자틈에서 선전을 했었던 이 9번마 음파조이 이 마필이 뭐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것이다가 거의 대세고 여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10번마 날아올라도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 또는 선행을 갈 수 있는 8번마 자이언트 M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 결국 이 세 마필의 인기가 집중이 되는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음파조이와 날아올라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조금 강하다라고 느끼기는 하는데 경마라는 게 인기마들만 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1마필이 지금 뛰고 있다. 이 점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이번 경주에 그러면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4번마 쉐클 포인트와 8번마 자이언트 M 이 두 마필이 좀 앞선에 뛸 가망이 높고 여기에 이 9번마 음파조이 10번마 날아올라 정도가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자 문제는 쉐클 포인트나 자이언트 M이나 아주 강한 강선행만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곽 바깥쪽 주로에서 그러니까 반대편 주로에서 힘 조절을 하면서 간다면 중간 상황에서 좀 뭉칠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앞선의 마필들보다는 9번마 음파조이나 10번마 날아올라가 막판 선입권 후미에서 직선주로 탄력을 보일 가망이 높은데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느려진다면 유리할 마필이 두 마필이 있죠. 하나가 11번 성은 크라운 그리고 또 하나는 1번 불화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 다
42조 이관호 마방에서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성은 크라운은 막판 탄력은 좀 검증이 돼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반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그 점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자,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면 저는 초반에 그렇게까지 늑발을 하지는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좀 재촉을 해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4번마 쉐클 포인트나 8번마 자이언트 M이 마지막까지 못 버티는 상황, 그러니까 음파조이나 날아올라가 조금 더 빨리 앞선의 마필을 압박하는 그림이 나오면 앞선의 마필들이 좀 무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날아올 수 있는 말이 11번마 성은 크라운이고, 브라사는 조교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게 뭐 6세 마필이기 때문에 뭐 더 띄워줄 걸음이 있다, 뭐 향후 발전기 대치 있다, 뭐 이런 마필은 아닌데, 어쨌든 막판 탄력은 있는 마필인데 스타트가 안 돼서 항상 문제가 되는 마필인데, 이제 이번엔 1번 게이트에 또 안에 갇히겠죠. 당연히 갇히는데, 이번 경주에는 안에 갇히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1번 브라산 입장에서는 거리상으로 최적의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그리고 최근에 안쪽 주로가 추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1번마 브라산이 기대치, 그러니까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인기마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혼전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 막판 한 발을 쓸 수도 있는 마필이 저는 브라산으로 보고 있고, 이 날아올라가 지금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저는 이 점이 조금은 아쉽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가 선전할 가망성이 좀 높기는 한데 의외의 복병이 있다, 이렇게 보는 정도의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9번마 음파조이, 11번마 성은 크라운, 10번마 날아올라,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브라산. 다시 말하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진다 쪽으로 전개를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20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0m 장거리 경주죠. 이제 가끔가다 나오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자, 2000m 경주는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그 점은 항상 머리에 두시고,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국산마가 아니고 2등급에서 지금 해볼 만한 마필들이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최강 편성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춘 편성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인기마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좋아하는 마필들이 지금 다수 출전을 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 기본 능력,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의 우수마로 보는 마필이 10번마 점순이고입니다. 이 마필은 저는 어쨌든 단거리부터 시작해서 장거리까지도 다 통하는 걸음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고, 자, 앞선 전개로 끈기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히어로 파이터입니다.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이 9번마 히어로 파이터고, 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행마들이 좀 경합이 있고 옆에서 막 치대고 이러면은 좀 걸음이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히어로 파이터는 입상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 모습을 지키면서 나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선 전개를 해도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2000m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강편성에서 좀 선전을 했었던 마필이 5번마 파이어파워죠. 이 5번마 파이어파워는 솔직히 이 마필이 막 강하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자기 걸음은 꾸준하게 내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순권 언저리에서 계속 맴도는 마필이기는 한데, 직전 경주가 조금은 아쉬웠죠. 직전 경주가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자, 저는 이 세 마필을 보고 있고, 결국 중심은 4번마 늘가을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천하는 마필 중에 하나죠. 뭐 블랙벨트라든가 강풍마,
이런 마필과 마찬가지로 이 늘가을. 자, 직전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전개를 타면서 인기 졸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게 경마입니다. 뭐 이걸 놓고 뭐 문세영 기수가 일부러 빠졌네, 뭐 했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매번 경주는 인기마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마필, 그러니까 경마라는 거는 살아있는 마필이 경주를 하고 있고 기수가 조정을 하고 있고, 그럼 마필이나 기수의 컨디션 또는 그날의 주로 전개 상태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가끔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기수가 고삐를 한번 딱 잡아당기면 한 6마신 차이가 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들어가기 싫으면 고삐 한번 딱 당기면 됩니다. 왜? 우리나라 마필들은요, 마필의 능력 차이가 막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순위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 중에서 이 정도 편성에선 이런 전개를 탈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능력이라면 입상할 수 있습니다로 추리를 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가끔 그런 말을 할 때는 있어요. 뭐 일부러 저 안 가려고 했다라든가 뭐 이런 말 할 때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마필의 상태가 안 좋아서 마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일부러 승부를 회피하고, 왜 프로들인데 그럴 리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에 방점을 찍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난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경마하지 말아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4번마 늘가을이 혹시나 이번 경주 지난번처럼 또 입상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응원을 하고 싶은 마필이 4번마 늘가을이고, 이 늘가을의 주행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좀 희열을 느끼고 그만큼 잘 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 조금 올랐죠. 조금 올라서 58이 되기는 했지만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제가 추천드린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지만 인기마라 하더라도 들어올 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면서 그 중심에 4번마 늘가을을 추천하는 그런 편성입니다.